아줌마, 당장 차 안 빼. 찢어질 듯한 고함은 눅눅한 여름 공기를 가르고 포천 5군단 본청 주차장을 울렸다. 갓 제대를 앞둔 듯한 운전병이 군단장용 검은색 세단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악을 썼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낡은 아반떼 한 대. 그리고 그 운전석에 앉아 막 시동을 끈 여자였다. 귀 먹었어? 여기가 어디라고 민간인 차를 들이밀어. 당장 빼라고. 여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백미러를 통해 자신을 향해 삿대질하는 운전병과 그 뒤 세단에서 방금 내린 한 남자를 응시했다. 잘 다려진 전투복, 기름을 발라 넘긴 머리, 그리고 얼굴에 가득한 오만함. 남자 5군단 작전참모 강민준 소령이었다. 그는 턱짓으로 운전병을 부추기며 아반떼로 다가왔다. 이봐요. 강민준이 아반떼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여자가 창문을 내리자 강민준은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여자가 입은 평범한 흰색 블라우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민간인, 그것도 여자가 차를 대? 군부대가 무슨 백화점 주차장인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 자리가 누군지 자리인 줄은 알고 된 거야? 여전히 여자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강민준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요즘 군 기강이 빠졌다고 하더니만 위병소 놈들은 뭘 한 거야? 이런 아줌마 하나 못 거르고. 당장 차 안 빼면 견인 조치하겠어. 불이익 당하기 싫으면. 그때였다. 강민준 소령.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강민준의 말을 끊었다.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자네가 5군단 작전 참모인가? 강민준은 순간 당황했다. 이 여자가 자신의 계급과 직책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아줌마가? 군 간부 중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다시 묻지. 자네가 작전 참모 강민준 소령 맞나? 여자는 조용히 차 문을 열고 내렸다. 170cm에 가까운 훤칠한 키.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이었지만 그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트렁크로 걸어갔다. 트렁크에서 나온 것은 갓 다림질되어 비닐 커버에 쌓인 깨끗한 전투복 상이었다. 대령. 양어깨에 빛나는 3개의 붉은 별. 완벽하게 각 잡힌 전투복 상의를 걸친 그녀가 모자를 눌렀었다. 강민준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운전병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녀 차수연 대령이 강민준 소령 앞으로 다가섰다. 이제 두 사람의 눈높이는 비슷했다. 하지만 그 기세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이 자리. 차수연이 자신이 주차한 구역, 참모장 팻말이 박힌 곳을 구둣발로 툭 쳤다. 신임 참모장 자리. 내 자리다. 강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아줌마, 여자, 민간인. 그가 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단어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그리고 차수연의 시선이 강민준의 어깨에 넘어 겁에 질린 운전병에게 향했다가 다시 강민준에게 돌아왔다. 자네 상사가 그쪽인가? 강민준 소령. 그리고 저 운전병.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차가운 명령을 남기고 차수연은 본청 건물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주차장에 남겨진 강민준은 끓어오르는 치욕과 공포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참모장실은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전임자가 쓰던 낡은 가구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났다. 차수연은 환기를 시킬 생각도 없이 집무실 책상 중앙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렸다.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강민준과 운전병이 들어왔다. 충성. 참모장님. 작전참모 소령 강민준입니다. 목소리는 컸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운전병은 이미 사색이 되어 고개도 들지 못했다. 차수연은 대답 없이 두 사람을 1분간 세워두었다. 방 안에는 에어컨 실외기 소리만 낮게 울렸다. 압력이 극에 달했을 때 차수연이 입을 열었다. 강소령. 예. 참모장님. 자네는 오늘 3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차수연이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다. 첫째, 상급자를 알아보지 못한 것. 그건 훈련 부족이니 그렇다 치지. 둘째, 위병소에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민간인이라고 판단한 사람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려 한 월권행위. 셋째, 그녀의 눈이 서리빨처럼 차가워졌다. 자네가 사용한 그 아줌마 여자라는 단어들. 그건 자네의 개인적인 신념인가 아니면 5군단의 공식 입장인가?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민간인이 함부로 주차를 하기에. 오해? 차수연이 책상을 손끝으로 두드렸다. 내 계급장을 봤을 때 자네의 표정은 실수했다가 아니었어. 재수없게 걸렸다는 얼굴이었지. 자네의 그 오만한 태도가 바로 이 부대의 현주소겠군. 강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여자가 첫날부터 본보기로 날 잡으려 한다. 그는 군단 내 자신의 입지, 즉 맹호 라인이라 불리는 핵심 파벌의 일원임을 믿었다. 참모장이 대령이라지만 자신들 라인의 정점에 있는 군단장 중장이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참모장님, 첫 부임 날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작전 참모로서 부대 기강이라. 차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밖으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말하는 기강이 자네보다 약해 보이는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건 기강이 아니라 폭력이다. 그녀는 강민준을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강민준 소령. 자네는 본부에서 작전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 현장을 다시 배워야겠어. 예. 그게 무슨 명령을 내린다. 강민준 소령. 차수연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금일부로 자네를 5군단 본부가 아닌 예하 열쇠부대 GOP 대대 작전과장으로 보직 변경한다. 당장 짐 싸서 철원으로 떠나도록. 참모장님, 그건 GOP 전방 중에 최전방. 육군 장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 본부 핵심 보직에서 하루아침에 최전방 실무자로 좌천시키겠다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불복하겠나? 이건 부당합니다. 군단장님께는 이미 보고드렸다. 참모장의 권한으로 부대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그리고 군단장님은 적극 동의한다고 하셨지. 강민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라인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아니, 이 얼음 같은 여자가 그 라인이 작동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운전병은. 차수연의 시선이 운전병에게 향했다. 자네는 오늘부로 운전병 보직 해임. 본부 대기.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결제 서류를 집어들었다. 나가봐. 강민주는 이가 갈리는 모멸감을 느끼며 경례를 붙이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차수연의 마지막 말이 그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 그리고 강소령. 자네가 그토록 걱정하던 주차 문제 말인데. GOP에는 주차 걱정할 일은 없겠군. 거긴 찻길보다 철책이 더 기니까. 철원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부수는 듯 했다. 강민주는 방한모를 깊게 눌러쓰고 GOP 철책을 따라 걸었다. 발밑에서는 얼어붙은 흙이 자박자박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본부에서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내려다보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었다. 이제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매일 밤낮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젠장. 그는 순찰로 구석에 발길질을 했다. 흙더미가 부서져 내렸다. 그 망할 년.
차수현. 좌천된 지 1년. 강민준의 마음속 분노는 사그라들기는커녕 혹한 속의 불씨처럼 더욱 단단하게 응축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무력하게 썩어갈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쪼개어 부대 내 자신의 라인에 연락했다. 처음 몇 달간 그를 비호하던 상급자들은 차 참모장 기세가 너무 등등하다. 군단장님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며 전화를 피했다. 차수연은 그가 사라진 5군단 본부를 완벽하게 장악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속했던 맹호 라인이 주도하던 불필요한 의전과 회식을 모조리 철폐했다. 모든 보고는 원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도록 바뀌었다. 차 참모장님요? 아, 그분은 관례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본부에서 근무하는 후배가 전화기 너머로 볼멘 소리를 했다. 모든 걸 숫자로 가져오랍니다. 훈련 성과, 보급 현황. 아주 피가 마릅니다, 선배님. 대충이라는 게 안 통합니다. 강민준은 그 말을 비웃었다. 웃기지 마. 계집애가 숫자는 뭘 알아. 결국 사고 한 번 터지면 끝장이야. 근데 그게 사고가 안 납니다. 뭐? 그분이 오고 나서 훈련 평가는 역대 최고입니다. 보급 비리 잡는다고 군수처를 뒤집어 엎었는데 오히려 효율이 올랐습니다. 다들 죽어라고 욕은 하는데 깔 게 없습니다. 실력으로 찍어 누르니까요. 강민준은 전화를 끊고 주먹을 벽에 내리쳤다. 실력? 여자가 가진 실력 따위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GOP 대대장에게 온갖 아부를 떨며 근무 평점을 관리했다. 야간 매복 작전에 자원하고 부대 환경 개선 작업을 주도하며 개과천선한 장교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어떻게든 포천 본부로 복귀하는 것. 그리고 그가 차수연의 발목을 잡을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강소령. 전화 왔네. 상황실의 당직병이 소리쳤다. 강민준은 싸늘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가 기다리던 전화였다. 강민준입니다. 어이 강소령. 나야. 군수처 5대령. 그의 라인 중 가장 윗선이자 차수연에게 밀려 한직에 있던 인물이었다. 대령님, 웬일이십니까? 복귀 준비해. 자네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본부로. 강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정말입니까? 차 참모장이 이번에 군단 연합훈련 계획을 짜는데 이게 규모가 너무 커. 군단장님도 내심 부담스러워 하셔. 자네가 GOP에서 고생한 것도 있으니 이번 훈련에 실무 경험자로 복귀시키라는 명분이 섰어. 감사합니다. 대령님. 대신 5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번 훈련 무조건 태클 걸어야 해. 차수연이 그 여자 너무 앞서 나가. 이번에 제대로 발목 잡아서 우리가 왜 필요한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민준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걱정 마십시오. GOP에서 배운 게 아주 많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의 어두운 철책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복수심으로 번뜩였다. 차수현. 내가 나한테 가르쳐준 게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여자가 감히 설친 대가가 어떤 건지. 1년 만에 돌아온 5군단 본청의 공기는 낯설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장병들의 걸음걸이에는 쓸데없는 잡담 대신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강민준은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고 참모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 강민준은 문을 열고 들어가 각 잡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령 강민준, 금일부로 본부 작전 참모 보직으로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차수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세워둔 채 몇 분간 타이핑만 계속했다.
또다시 1년 전과 같은 모욕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강민준이 달랐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완벽한 자세를 유지했다. 마침내 차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GOP의 삭풍을 맞고 거칠어진 강민준의 얼굴을 훑었다. GOP 생활이 힘들었나 보군. 얼굴이 많이 상했어. 아닙니다. 강민준은 즉각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참모장님 덕분에 군인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 완벽한 연기였다. 차수연은 그를 잠시 응시했다. 뱀이 허물을 벗었군. 하지만 동리는 그대로인가. 그녀는 속내를 감춘 채 말했다. GOP의 경험이 이번 연합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복귀 환영한다. 작전과장으로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모장님. 강민준은 다시 한번 우렁차게 외치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순종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냉소만 남았다. 그날 이후 강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차수연의 집무실에 들러 밤새 정리한 작전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가 타지도 않는 커피를 매일 아침 배달했으며 회의실에서는 가장 먼저 그녀의 의자를 빼주었다. 역시 참모장님이십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참모장님의 이번 훈련 계획안은 완벽합니다. 제가 GOP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대로만 진행하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노골적인 아첨은 부대 전체에 퍼졌다. 그를 알던 맹호라인 동료들은 강민준이 미쳤다. GOP 가더니 맛이 갔다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차수연은 그 아첨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보고 있었다. 연합훈련 준비회의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다. 차수연이 훈련의 핵심인 신속 기동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기존의 보급 체계로는 기동 속도를 맞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급 루트를 이원화하고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말해. 참모장님의 계획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제가 현장 GOP에서 직접 겪어본 바로는 현장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야간 기동 시에는 통신 오류가 잦아 보급선이 엉킬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차라리 기존 방식대로 중앙 통제식으로 가는 것이 비록 속도는 조금 느릴지라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훈련은 실전이 아니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회의실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강민준의 말은 일견타당했다.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반대의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려웠다. 그것은 차수연의 혁신적인 계획에 정면으로 관례적인 태클을 거는 것이었다. 그는 교묘하게 현장 경험이 없는 여자 참모장과 최전방에서 구른 자신을 대비시켰다. 차수연을 따르던 다른 참모들의 눈이 흔들렸다. 차수연은 말없이 강민준을 응시했다. 드디어 꼬리를 드러내는군. 안전이라. 차수연이 입을 열었다. 강소령. 자네가 말하는 안전이라는 게 혹시 책임 회피의 다른 말은 아닌가? 예. 그게 무슨. 자네가 제안한 중앙 통제 방식. 차수연이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지난 5년간 5군단에서 실시한 모든 훈련의 중앙 통제 보급 실패 사례 데이터였다. 통신 오류가 잦은 건 현장 재량권 때문이 아니야. 자네가 신봉하는 그 중앙 통제 방식이 현장의 돌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들이다. 그녀가 강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 GOP에서 뭘 배운 거지? 철책선 숫자만 세다 왔나?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강민준의 얼굴이 붉게 타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숫자로 날 무시했지. 그렇다면 나도 내가 준비한 걸 보여줄 수밖에. 그는 다시 한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참모장님.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민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어떻게 됐어? 예상대로야. 그 여자는 절대 자기 뜻 안 꺾어. 그럼 계획대로? 그래. 예정대로 유류 쪽으로 터트린다. 훈련 중에 보급이 끊기면 그 잘난 여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겠지. 그 여자가 아무리 숫자를 잘 봐도 사고까지 예측할 순 없을 테니까. 강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차수현. 내가 그토록 신봉하는 그 원칙이 내 발목을 잡게 될 거다. 포천 승진 훈련장의 공기는 화약 냄새와 흙먼지로 질식할 듯 했다. 닷새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5군단 연합훈련. 군단장 중장은 헬기를 타고 공중 지휘를 맡았고 지상의 모든 실무 지휘는 5군단 전술지휘소 TOC에 앉은 차수연의 몫이었다. A-알파, B-브라보 구역 동시 타격 확인. 포병 화력 유도 이상 무. C-찰리 기갑 대대 도하 준비 완료. 현재 시간부로 도하 개시. TOC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유닛을 나타내는 아이콘들이 차수연의 계획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1초에 수십 번씩 데이터를 훑으며 전장의 흐름을 읽었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불쾌한 눈으로 쳐다봤다. 그는 작전 참모로서 TOC 중앙에 앉아 있었지만 모든 실권은 차수연이 쥐고 있었다. 웃어라, 차수연. 마음껏 웃어도 내 그 완벽한 계획이 곧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게 될 테니. 훈련은 이틀째 밤을 맞이했다. 가장 중요한 야간 기동 및 재보급 훈련이었다. 차수연이 설계한 분산형 현장 보급 시스템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는 순간이었다. 참모장님. 강민준이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현재 K-1 전차 대대가 2차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 즉시 유류 보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고 있다. 군수처. 차수연이 군수참 모맹호 라인의 일원인 오대령을 불렀다. 유류 보급조 현장 도착했나? 군수참모가 송수화기를 만지작거리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참모장님. 현장 보급조와 통신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때였다. TOC의 통신망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여기는 72기갑. 72기갑. 보급조가 도착하지 않는다. 연료 잔량 15% 미만. 100호 부대. 여기는 100호. 유류고가 비어있다. 보급 계획 전면 차질. TOC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스크린 위에서 거침없이 전진하던 아이콘들이 하나둘씩 멈춰섰다. 전차와 장갑차들이 연료 고갈로 야전 한복판에 써버린 것이다. 훈련이 중단됐다. 강민준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모장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외쳤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장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분산 보급은 위험하다고. 중앙 통제식으로 갔어야죠. 그의 외침은 차수연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공표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다른 참모들의 당황한 시선이 일제히 차수연에게 쏠렸다. 그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계획이 군단 전체의 훈련을 마비시킨 전대미문이 사태였다. 오대령 군수참모이 거들었다. 자, 참모장님, 지금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니,
차수연은 미동도 없이 스크린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훈련은 계획대로 계속한다. 예. 하지만 참모장님, 연료가 없습니다. 전차는. 누가 연료가 없다고 했지? 차수연이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당황한 참모들을 둘러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강소령. 자네가 GOP에서 배운 게 철책선 숫자 3개뿐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군. 얕은 수로 상관 속이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수연은 통합지휘망 마이크를 눌렀다. 전부대 전파. 지금부터 플랜 B를 가동한다. 플랜 B요? 강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이번 훈련의 진짜 목적은 적의 후방 교란에 의한 보급선 차단 상황 극복이다. 차수연의 눈이 강민준을 향했다. 그리고 나는 그 적이 내부에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 D-델타 구역. 비상 유류고 개방. E-에코 구역 위장 보급조 투입. 훈련 재개한다. 스크린에 새로운 보급선이 붉은색으로 그어졌다. 차수연이 강민준과 오대령 몰래 군단 직할 헌병대와 기무부 대방첩사를 동원해 비밀리에 구축해둔 제2의 보급선이었다. 멈춰 섰던 기갑 유닛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완벽한 사보타주 계획이 차수연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훈련 상황 중 하나로 전락해버렸다. 차수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강소령. 자네가 비워버린 그 유류고 말이야. 그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 빈통을 채울 숫자가 장부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할 텐데. 안 그런가? 강민준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강민준이 본부로 복귀하려 발버둥 치던 그 순간부터 차수연은 이미 그를 의심하고 있었다. GOP에서 1년 만에 개과천선? 뱀은 허물을 벗어도 뱀이다. 그녀는 군단장에게 강민준의 복귀를 승인하는 대신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 강민준 소령의 모든 업무 접근 권한을 저에게 일임해 주십시오. 훈련 보완을 위한 조치입니다. 군단장은 골칫덩이였던 강민준을 차수연이 알아서 관리해 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차수연은 즉시 군사경찰단장 대령과 방첩사 파견대장 중령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두 사람은 맹호 라인에 속하지 않은 차수연이 부임한 뒤 원칙과 실력 하나로 발탁한 이들이었다. 강민준 소령을 주시하게. 그가 본부로 돌아오려는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무언가를 비은 패비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아.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방첩사의 요원들이 강민준의 뒤를 밟기 시작한 지 불과 2주째. 그가 포천 시내의 한적한 한정식 집에서 민간인과 접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민간인은 5군단의 유류를 납품하는 대성 석유의 김 사장이었다. 차수연은 보고를 받자마자 강민준이 좌천되기 전 3년간의 모든 유류 보급 데이터를 전부 뒤집어 엎었다. 찾았습니다. 군사경찰단장이 서류철을 들고 왔다. 강민준이 작전 참모로 있던 시절 야간 훈련 및 기동 훈련 횟수가 타 부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류 소모량은 훈련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고 유류만 타냈다는 거군. 네. 그리고 그 빼돌린 유류가 대성 석유를 통해 민간 주유소로 흘러들어간 정황입니다. 이건 강민준 소령이 GOP로 가기 전 사용했던 차명 계좌의 비거래 내역비입니다. 차수연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액수가 상상을 초월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부대의 전투력을 좀먹는 반역 행위였다. GOP로 좌천되자 꼬리가 잘렸군. 그래서 복귀하려 했던 거야. 우리가 훈련을 빌미로 대규모 유류를 풀기 직전에.
강민주는 차수연의 대규모 훈련 계획을 기회로 보았다. 훈련으로 소모되는 막대한 양의 유류 속에서 자신의 과거 비리를 덮고 마지막으로 한 몫 더 크게 챙기려 했던 것이다. 군수참모 오대령이 그를 본부로 끌어들인 이유도 그가 이 거대한 비리의 공범이었기 때문이었다. 차수연은 덫을 놓았다. 훈련 계획은 그대로 진행한다. 그녀는 군사경찰단장에게 말했다. 그들이 훈련 유류에 손을 대도록 유도하게. 우리는 플랜 B를 준비한다. 그들이 유류고를 비우는 순간 현장을 덮친다. 장부와 실물이 일치하지 않는 그 순간을 잡아야 해. 그리고 훈련 둘째 날 밤, 강민준의 지시를 받은 오대령이 대성 석유의 유조차를 이용해 훈련용 유류고에 기름을 빼돌리는 순간 매복해 있던 헌병 특임대가 그들을 덮쳤다. 김 사장과 오대령 그리고 현장 하수인들이 증거물과 함께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모든 일이 TOC에서 훈련이 중단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오직 두 사람 강민준과 차수연만이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알고 있었다. 강민준은 차수연의 귓속말 빈통을 채울 숫자가 을 들은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플랜 B가 가동되어 성공적으로 기동하는 기갑 부대들의 아이콘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가 여자의 비현실적인 계획이라 비웃었던 그것이 자신을 잡기 위한 거대하고 완벽한 함정이었다. 훈련은 5군단의 압도적인 성공으로 끝났다. 적의 보급선 교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플랜 B로 완벽하게 극복해낸 차수연의 지휘 능력에 훈련을 참관한 합참본부조차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훈련 종료 보고가 열리는 5군단 본청 대회의실. 군단장을 비롯한 모든 핵심 참모가 도열한 무겁고 엄숙한 자리였다. 강민준도 작전 참모로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오대령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차수연이 단상에 섰다. 그녀는 훈련 결과를 브리핑했다. 완벽한 데이터, 흠잡을 데 없는 분석이었다. 이상으로 훈련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군단장이 만족스러운 듯 박수를 치려던 순간. 하지만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특별 안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차수연이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의 훈련성과 그래프가 사라지고 전혀 다른 화면이 나타났다. 이건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빼곡하게 숫자가 적힌 비밀 장부와 수십 건의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오 대령과 대성 석유 김 사장이 은밀하게 만나는 사진들이었다. 이번 훈련 중 우리는 적의 교란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차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하지만 그 적은 북쪽이 아닌 바로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하게 강민준을 향했다. 강민준 소령. 그리고 공석인 군수참모 오대령. 강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짓입니까, 참모장? 저건 다 조작된 겁니다. 모함입니다. 모함? 차수연은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을 띄웠다. 훈련 둘째 날 밤 오대령이 유류고에서 기름을 빼돌리다 체포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오대령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강민준 소령. 강소령이 시킨 일입니다. 자기가 다 덮어주겠다고. 저 새끼가. 강민준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의 1년간의 연기, 그의 모든 계획, 그의 군 생활 전부가 이 자리에서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그를 비호하던 맹호라인의 다른 간부들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의 이성이 끊어졌다. 이게 다 저 여자 때문이야. 그가 차수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저 여자가, 저 독사 같은 년이 부대에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이래서 여자는 군대에 들이면 안 되는 거야.
계집애가 숫자는 좀 볼 줄 몰라도 조직이 뭔지 알아? 의리가 뭔지 아냐고.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과 참모들이 경악하며 그를 바라봤다. 군단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지휘관 회의 석상에서 조용히 해. 다 똑같은 놈들이잖아. 강민주는 이성을 잃고 웃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훔쳤다. 근데 나 혼자 했어? 여기 있는 놈들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나만? 왜 저 여자한테 당해야 하는데? 저 여자 저거 군인도 아니야. 그냥 치마 두른 계집애라고. 그의 발악적인 폭언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차수연은 그가 모든 말을 쏟아내고 거친 숨을 몰아쉴 때까지 그저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차수연에게 향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차수연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강민준의 바로 앞까지 걸어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쥔 손을 들어 올리지도 않은 채 그저 나직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준 소령. 그래, 나는 내가 말하는 그 계집애다.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래서 자네는 자네가 그렇게 죽도록 무시하는 그 여자한테 단 한 번이라도 이겨는 봤나? 강민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이겨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주차장에서의 첫 만남도 GOP로 좌천될 때도 회의실에서의 논쟁도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손바닥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끌어내. 차수연의 말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 군사경찰 특임대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강민준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이거 나. 놓으라고. 차수연. 이게. 그의 마지막 발악은 굳게 닫히는 회의실 문 너머로 사라졌다. 그날 오후 5군단 본청을 감싼 공기는 묘지처럼 고요했다. 강민준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고 피날레가 빠져나간 오페라 극장처럼 허무한 정적이 대회의실을 감쌌다. 군단장은 땀으로 젖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감히 차수연에게 눈을 맞추지 못했다. 차 참모장. 수고했어. 이 일은. 군단장님. 차수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단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서류 가방을 챙겼다. 저는 이 모든 증거 자료와 회의록을 육군 본부 감찰실에 정식으로 이첩할 겁니다. 차 대령. 그건 군 내부의 자정작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상 군단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의 맹호 라인이 그의 지휘 아래에서 이토록 거대한 암세포로 자라나는 것을 방치 혹은 방조한 책임을. 군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차수연은 그에게 10도의 경례도 허용하지 않는 차가운 묵내만을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다. 폭풍은 예상보다 거대했다. 육군 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현역 참모장이 자신의 부대 지휘부를 고발한 초유의 사태. 감찰의 칼날은 5군단을 뿌리부터 도려내기 시작했다. 결과는 신속하고 처절했다. 강민준 소령은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도 여자의 모함이라 발악했지만 오대령의 자백과 차명 계좌의 명백한 증거 앞에 무너졌다. 적전 군수품 횡령 및 이적 행위라는 최대 형량이 적용되었다. 징역 15년. 불명예 전역. 그의 군복은 찢겨나갔다. 공범이었던 오대령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맹호 라인이라 불리던 부패한 파벌은 공중분해되었다. 강민준과 오대령에게 뇌물을 받거나 편의를 제공했던 수십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5군 단장. 그는 차수연이 본부에 보고를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자진 전역의 형태로 군을 떠났다. 사실상의 불명예 퇴진이었다.
2달 뒤 5군단에는 새로운 군단장이 부임했다. 육군 본부에서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차수현과 유일하게 말이 통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식에서 다른 말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직 5군단 참모장 차수현 대령의 판단과 보고만을 신뢰하고 따를 것이다. 이상. 그것은 맹호라인의 잔당들에게 내려진 마지막 사망 선고이자 차수현에게 모든 힘을 실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강민준의 좌천과 복귀, 그리고 몰락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포천 5군단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의전이나 야간 회식은 없었다. 모든 훈련은 FM대로 진행되었고 성과는 숫자로 증명되었다. 장교들은 파벌을 만들기보다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차수현은 여전히 얼음 마녀라 불렸다. 하지만 그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경멸과 멸시가 담겼던 그 단어는 이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실력자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녀는 부대의 부패를 도려냈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원칙을 심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다. 차수현은 여전히 자신의 낡은 아반떼를 몰고 본청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망설임 없이 참모장 구역에 차를 세웠다. 그녀가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순간 검은색 군단장 세단이 미끄러지듯 그녀의 차 옆에 멈췄다. 운전석에서 한 병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다. 군단장님 도착. 그러다 병사는 차수현과 눈이 마주쳤다. 2년 전 그녀에게 아줌마 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운전병이었다. 이제 그는 징계가 풀리고 다시 운전병으로 복귀해 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병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것은 2년 전의 그 공포나 당황이 아니었다. 충성. 병장은 신임 군단장이 차에서 내리는 것도 잊은 채 차수현을 향해 자신의 군 생활에서 가장 쩌렁쩌렁하고 각 잡힌 거수경례를 붙였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경례였다. 참모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오직 군인 대 군인으로서의 순수한 존경심만이 담겨 있었다. 새로 부임한 군단장이 차에서 내리며 그 광경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차수현은 그 병장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기억 속 삿대질하던 앳된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녀의 얼음 같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호선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병장의 경례를 묵직하게 받아주었다. 그래. 좋은 아침. 차수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모를 고쳐 쓰고 맑은 봄 햇살이 쏟아지는 본청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유리문에 비친 그녀의 어깨 위 3개의 붉은 별은 더 이상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이 부대를 이끄는 참모장의 무게 그 자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주차장에서 이 부대에서 그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이었다.